미급 재난 문자 목록 이거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 다 남아 계실 거 아닙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몇 분에 찍혀 있나. 그래놓고 한 20분 지나서 행정안전부는 오발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새벽 대바람부터 재난 문자가 막 울렸어요. 이게 서울 사람들에 국한된 거라서 지금 지방에 사시던 분들은 요게 뭔 사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서울에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 알겠죠. 새벽 6시부터 난리가 났었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면 북한의 천리마 1호입니다. 2023년 5월 31일 한 지금으로부터 3주 전이죠. 5월 31일 새벽 6시 29분에 요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새벽 6시 29분에 북한이 천리마 1호를 쏴갈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서해로 쏴갈깁니다. 서해 방향으로 쏴갈기는 거는요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안 쐈던 건 아닌데 서해상으로 쏴갈기는 게 흔한 건 아닙니다. 조금 이례적인 일이에요. 북한 얘네는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 서해로 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그럴 때 서해로 쏴요. 자, 지금 보면은 요 3번 4번 있죠. 요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돼서 윤석열 정부 때도 쐈어요.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동해로 쏘는 거면 사실 딱 봐도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 않나요,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서해로 쏘면 근데 조금 예민하죠. 배쪽같이 자기들이 특히나 좀 싫어하고 자기들의 눈에 좀 더 거슬린다 싶은 정권일 때만 특히나 더 서해로 쏴갈겨요. 그런 게 있어요. 패턴이 좀. 이거 사진 보이시죠? 내가 일본 사람이면 진짜 개빡칠 것 같아, 진짜로. 저러고 그냥 쏴갈겨.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그냥 우리나라 상공을 그냥 이렇게 넘어서 쐈다고 생각해보세요. 환장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북한이란 나라를 대한민국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두렵고 쟤네들 진짜 전쟁 일으키면 어떡하지 하는 겁이 나는 일본이 좀 더 그런 게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미사일을 쏴갈 때마다 막 이따구로 갈기니까. 물론 옛날에 이제 일본 납치자 문제도 있었고요. 그건 이제 예전에 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번에 쏴갈긴 것도 서해로 쏜 거예요. 서해로. 근데 이게요 얘네가 미사일을 쏠 때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게 전부 다 의도가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는데 솔직히 의도가 있는 것도 있기는 있겠으나 그냥 쏠 때도 많아요. 그냥 별 이유 없이. 어차피 북한이란 국가는 군사 선군 정치 군대를 중심으로 군대를 홍보하고 군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군대가 잘났고 군대가 뭔가 발전해가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냥 쏠 때도 많습니다. 그냥 쏜 거 가지고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우려를 할 필요도 있겠어요. 막 쏴갈기는 게 연례 행사예요. 막 그 아줌마 나와가지고 알죠? 그거 아줌마 좀 대외적으로 과시할 때도 쏘고 국내 정치 용으로도 쏘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도 쏘고 아니면 특정 이유에 의해서 어차피 쏠 건데 타이밍을 조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 짜증나 할 타이밍에 골라서 쏠 때도 있고 요런 상황들이 있겠죠. 자, 어찌되었든 2012년 12월 2016년 2월에 쏜 거 요게 서해로 쏜 겁니다. 2012년 12월이면 이명박 정부 말이에요. 2016년 2월이면 탄핵 정국은 아니었겠다. 아직은 터지기 전이었겠어요. 그죠? 아무튼 서해로 쏴요. 근데 얘네가 쏘면요 꼭 필리핀 앞바다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필리핀도 북한을 상당히 빡쳐합니다. 물론 서해상으로 쏜 게 뭐 진해 앞바다나 NLL 주변으로 해가지고 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일단 둘째 치고요. 좀 멀리 이제 쏘는 것만 따지면 필리핀 앞바다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도 상당히 빡친다는 거야. 맨날 쏘는 데가 여기니까 사실 필리핀 입장에서 빡칠만도 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계속 필리핀 앞까지 쏘는 거냐? 얘네도 각도를 조절해서 필리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으로 쏘자니 각도가 딱 한국 상공을 지나야 돼요. 자기들도 그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굳이 구태여 북한도 지금 남한을 자극하는 것도 정도껏 자극하고 싶어하지 선을 넘어서 자극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을 이쪽으로 필리핀에서 떨어진 곳으로 하려면은 어쩔 수 없어. 남한 상공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부담스러운 겁니다. 북한도. 그럼 더 꺾을 거냐? 더 꺾으면
중국이랑 대만 상공을 지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쏠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쏜 게 뭐예요? ICBM입니다. ICBM. 대륙간 탄도 로켓이죠. 탄도 미사일이라고도 하고, 이 ICBM이 뭐냐면 5,500km 이상의 모든 미사일들을 ICBM이라고 해요. 근데 말이 5,500km지 대부분의 저 ICBM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요 10,000km 이상 날아가는 ICBM을 가지고 있어요. 5,500 이상이면 ICBM인데 대부분 10,000km 넘는 거예요. 근데 10,000km를 꼭 날리는 거로 따질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올라가는 각도와 떨어지는 각도 같은 걸 계산했을 때 이거는 원래 10,000km 이상 날아가는 건데 굳이 10,000km 넘게끔 쏴갈길 필요는 없이 고도를 좀 더 동그랗게 포물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쏜 데가 여기야. 여기서 이렇게 쐈어. 그럼 10,000km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0,000km까지 쏴갈길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북한도. 너무 많은 나라들을 가로질러서 쏴야 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10,000km까지 가지 않고 짧게 10,000km 갈 수 있긴 한데 우리 고도를 올렸어. 요렇게 쏴볼래? 하면은 요 고도와 요 각도와 떨어지면서 이 포물선을 그린 이 각도를 보고 이 미사일이 대략 10,000km 이상을 날 수 있는 미사일인데 일부러 짧게 쏜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나 봐요. 그거를 이제 실험하는 나라들도 그거를 계산해서 이제 쏘는 거고, 그 쏜 애들 북한이 알려주겠습니까? 북한이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한테 우리 원래 뭐 요렇게 각도 해가지고 요렇게 쏜 거야 이거 뭐 상세하게 알려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방 전문가들도 얘네들 쏜 각도나 여러 가지 보면은 진짜로 이거 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짧게 실험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찌되었든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쏴갈긴 거 일본 쪽으로 대부분 이렇게 동쪽으로 쏴갈기다가 아니면 일본 안 건너가게 그냥 요 앞에 동해에서 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서해로에다가 NLL까지 넘어가면서 필리핀 앞바다까지 가게끔 쏴갈긴 거는 3번입니다 지금까지. 원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번이었는데 여기에 이번 윤석열 정부 때 5월 31일에 아침 대바람부터 쐈어요. 그거 추가하면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번에 쏴갈긴 거는 미사일이라는 명분이 아니에요. 위성이다, 위성. 인공위성 발사체다라는 명목하에 쏴갈깁니다. 미사일이라고 북한도 얘기를 안 합니다. 위성 발사체라고 얘기해요. 자, 솔직히 여기에 핵탄두 달면 핵 미사일이고 위성 달면은 위성이잖아요. 그 차이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큰 차이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이 발사체 자체가 뭐예요? 미사일 기술력이에요 결국에. 위성을 발사한다는 그 위성 발사체라는 얘기는 우리가 미사일이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니네다 나한테 하지 말라는 명분으로 그냥 쏴갈겠다는 것 뿐이지, 결국에 위성을 발사하려고 시도를 하는 건 대부분의 국가가 정말 순수하게 우리는 우주를 탐구하고 싶어, 우주 과학 기술 너무나 궁금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 기술 같은 거를 알려주고 싶고 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위성 발사체를 쏘는 나라가 있다? 제가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진짜로 대부분이 아니라 내가 볼 땐 99.9% 국가가 결국은 미사일 기술력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위성을 쏴갈기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쏠 때는 위성을 쏘겠죠. 위성을 쏘기 위해서 이번에 누리호도 쏜 거 아닙니까? 당장 쏠 때는 이제 위성을 목적으로 쏜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 가서는 위성을 쏴갈겼던 그 발사체 기술력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이제 토대로서 써요. 사실 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개소리는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다 해요. 물론 뭐 세부적으로 연료나 뭐 기타 등등 차이가 있겠지만 목적이 미사일과 관련되어 있는 발사체 기술인 건 맞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이 인공위성을 쏴갈길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고로 미사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위성 한번 쏴갈겨 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위성을 쏘기 위해 쏘는 것도 있지만 겸사겸사다 이 말이야. 위성을 쏴갈길 수 있는 저 발사체, 이 미사일에 필요한 이 발사체 기술이 핵심이란 말이야. 미사일은 이 발사체 기술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진짜로. 저는 미사일 실험해가지고 북한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물론 북한은 일부러 미사일 실험이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 미사일 기술력 개쩌는 거 있어. 우리 핵탄두도 있고 핵무기도 있는데 그거를 저 ICBM 발사체에다가 탑재해가지고 미국 니네한테도 쏠 수 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객기 부리려고 대놓고 이제 위성이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북한은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핵탄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ICBM 실험을 위해서 이 미사일 실험을 했어라고 얘기하면 일본도 할 테고 미국도 할 테고 북한도 할 테고 러시아도 할
할 테고 중국도 할 게 뻔한데 뭐 하려고 그거를 갖다가 대놓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ICBM을 대비해서 핵탄두를 대비해서 쐈어라고 뭐 하려고 얘기하겠냐고요. 위성을 쏜다라는 명분으로 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 위성을 명분으로 북한이 최근에 5월 30일에 쏜 겁니다. 천리마 1호. 근데 요거를 쏘자마자 서울특별시에서 오전 6시 41분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간다요 실제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서울 시민분들의 핸드폰에도 아마 똑같이 6시 41분이라고 찍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6시 32분에 쐈나 봐요. 근데 정작 온 거는 6시 41분이었습니다. 뭐하러 쏜 거예요 그러면 문자를 6시 32분에 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9분이나 늦게 도착하면 뭐 하려고 보내냐고 저거를.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거야. 보내려면 제대로 보내든가. 자, 이거 정리하면 뭐냐면요, 서울시가 이게 정부에서 쏘는 게 따로 있고 행정안전부가 쏘는 게 따로 있고 각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특정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그런 지자체가 쏘는 것도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어찌됐든 서울특별시가 6시 41분에 쐈어요. 대피하래. 그리고 실제로 동네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물론 저는 그 사이렌 소리 듣고 잤지만 사이렌 소리가 실제로 들렸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건 작가께서 실제로 저한테 연락까지 왔었습니다. 이게 건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건 작가님이 이거를 집에 있던 거를 저 스팸 3개랑 생수 하나를 가방에 챙기고 제가 있는 집 있죠, 제가 사는 집으로 막 달려오고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7시 3분에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인가? 라고 또 보내는 겁니다. 이거 잘못 보낸 거다. 오발령이고 구간에 됐고요. 지금 이 위급 재난 문자, 긴급 재난 문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6시 32분에 쏜 게 왜 6시 41분에 도착합니까?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왜 대피하라는 건데 어디로 가고 왜 가며 왜 대피하라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무기가 떨어져가지고 대피를 하는 건지 생화학 무기가 떨어져가지고 대피를 하라는 건지 뭐 때문에 대피를 하라는 건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이 6시 32분에 쐈단 말이야. 근데 이게 6시 41분에 도착합니다.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6시 41분에 찍혀 있을 거예요. 맞죠? 한번 봐봐. 본인들이 폰 한번 봐봐요. 이거 이제 위급재난문자 목록 이거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 다 남아 계실 거 아닙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몇 분에 찍혀 있나. 그래놓고 한 20분 지나서 행정안전부는 오발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알고 보니 이 경보가 오발령이든 뭐든 간에 북한이 쐈던 거는 천리마 1호였다. 위성 발사체였다. 자, 도대체 이 위성 발사체, 우리나라도 근데 이 북한이 쏜 천리마 1호를 쏘기 6일 전에 우리나라도 성공을 하죠. 뭘 성공했어? 누리호에 성공합니다. 대한민국이 5월 25일에 누리호에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 한 5, 6일 뒤에 이제 북한도 천리마 1호를 쏴갈긴 거예요. 좀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서만 개발됐다고 알려져 있는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5월 25일에 발사 성공을 하는데 아주 조금만 깐깐하게 보자면 원래는 5월 24일에 쏘려고 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쏘면 뻥 지금 무슨 뻥 난다 이거. 뻥 발사다 지금 쏘면. 그래서 조금 수정 보완해서 그 다음날 이제 뻥 발사하면 안 되잖아요. 저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로 수정을 해서 다음날 다시 쐈죠. 그래서 5월 25일에 성공을 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게 사실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대부분 이 위성을 쏘고 발사체 기술을 연구하는 건 대부분 명분입니다. 명분. 지금 현재 2023년은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국제 평화를 위해 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주댕이로라도. 중국도 해요. 러시아도 국제 평화를 자기들이 위한다고 얘기합니다. 미국도 국제 평화를 위한다고 얘기해요. 중국도 국제 평화를 위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얘기해요. 일본도 얘기합니다. 다 똑같이 모든 전 세계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 평화를 위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왜?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재니까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1, 2차 세계대전일로 엄청난 몇 천만 명이 죽어나간 그 기간 이후에 이제 국제평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뭐든지 국제평화를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해야 돼요. 그놈의 국제평화. 우리나라 지금 국방력 증강하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재작년에 풀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푼 거랑 동북아 평화랑 뭔 상관이야, 솔직한 얘기로.
다 그런 명분화야 하는 거죠. 말만 그러는 거예요, 말만. 뭐든지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특히나 미사일 같은 거, 아까도 말한 뭐 이런 천리마 1호나 이번에 쏜 누리호나 이런 미사일 기술력, 발사체 기술력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대부분 위성이라는 명분하에, 인공위성을 쏜다는 명분하에 각 국가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사실 간다요가 그 롤할 때 징크스궁이나 애쉬궁을 그 못 맞추면은 나로호 예산 낭비라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아시죠? 제가 이런 개드립을 치는데 나로호가 1차를 쏴갈겼던 게 2009년이에요. 2차가 2010년, 3차가 2013년입니다. 근데 1차, 2차 둘 다 뻥나고 3차에 성공하거든. 이게 나로호를 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돈이 들어가요. 이 발사체, 이 인공위성을 쏘는 나로호 그 자체가 아니라 나로호를 쏘기 위한 이 시설 있죠, 시설. 요런 시설 있잖아. 지금 요거 고흥에 있죠,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인가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1, 2차 쏴갈겼는데 뻥 발사되고 그런 거 다 합하면요 8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3차까지 합하면 1조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근데 나로호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저런 어떤 나로호 같은 거를 쏴갈길 수 있을 정도로 추진력이 받쳐질 수 있는 발사체 기술력, 로켓이죠, 로켓. 이런 발사체 기술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로호는요, 러시아한테 돈 주고 기술자와 엔진을 사와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나로호를 포함해서 이번에 쏜 누리호도 마찬가지예요. 누리호도 이 나로호에 러시아 양념 없었으면은 힘들었을 거예요. 나로호의 그 러시아 양념 빠른 거 덕분에 누리호도 쏘는 거에 많은 도움을 좀 받은 거죠. 우리나라 카이스트, 항우연이라고 하죠,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 이런 것들도 똑똑한 분들 많고, 맞지만 러시아 기술력을 많이 빨라 놓은 건 사실이다.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가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이 안 도와줬었어요. 사실 이 미사일 기술이 아무리 미국이 본인들의 동맹국들이라도 본인들이 봤을 때 얘네 국방력이 너무 증강되면 우리 미국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잘 안 도와주려고 합니다. 얘네가 어느 정도 애매한 국방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우리 미국의 말을 듣는다. 너무 발전하면은 나중 가서 야 미국 니네 꺼져, 우리 알아서 자주국방 되니까 꺼져, 이런 것 때문에 안 알려주려고 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련일 때 특히나. 소련도 함부로 그런 거 안 알려주려고 했었어요. 예전에 크루쇼프라는 서기장이 있어요. 그 양반하고 마오쩌둥이 만나가지고 뭐 미사일이나 뭐 핵개발 같은 거 막 서로 쇼 붙이려고 하는데도 막 크루쇼프가 안 알려주려고 했었어. 막 소련도 마찬가지로 안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된 겁니다. 갑자기 개박살나죠, 소련이. 근데 소련이 러시아가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너네 그러면 러시아 기술자들 조금 한국에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 거기에 좀 너네 러시아 소련 때 박사들 미사일이나 어떤 그런 미사일 발사체, 좋게 말하면 위성 발사체 이런 거 기술자들 좀 와가지고 조금 알려줘봐, 우리가 돈 좀 줄게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소련 붕괴된 러시아에 들고 그런 기술자들을 많이 좀 데려옵니다. 근데 러시아가 웃긴 게 뭐냐면 당시에 소련 붕괴된 직후의 러시아입니다. 1990년대 초중반의 러시아는요 진짜 미국한테 넙죽 개넙죽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넙죽거릴 수 없어. 러시아가 그 정도로 90년대에는 개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가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머리는 있는 거예요. 두뇌와 설계 도면과 기술과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걸 설계 도면과 기술력과 어떤 이런 게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나라에. 그래서 러시아가 당시에 어떤 걸 하냐면은 돈 줄게, 기술자 좀 데려올래 하니까 간 김에 우리도 좀 실험해봐도 돼 그러면 그런 게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실험해보고 싶던 것도 못하니까 서로 딱 맞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90년대 초중반에 저런 걸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진짜 좋았던 거예요. 저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 돈 안 들이고 자기들 설계도면에 있던 거 그거를 성능 실험해볼 수 있으니까. 자, 근데요 이런 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가 되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다 한들 이런 우주항공 기술력 자체는 정말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근데요 원래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빨아먹으면서. 원래 좀 잘난 애들 빨아먹으면서 너무 우리나라는 독자 개발을 했고 한국 고유의 기술과 막 이런 거 너무 막 부각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아주 부질없는 짓이에요. 빨아먹고 그 세배우고 다 그러면서 개발하는 거야. 원래 너무 막 국뽕을 막 치사량으로 부여하려고 막 독자 개발에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이상한 자존심이야, 이상한 자존심 그거.
중국도 욕하지만 아니 그거는 조금 이제 함부로 세비는 거는 욕해야죠. 함부로 이제 동의 없이 세비는 건 욕해야겠지만 독자 개발을 안 한 거를 무작정 뭐 잘못된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막 세벼와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지금 누리호 쏜 것도 독자 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 누리호 쏘기 전에 나라호 1차 2차 뻥나고 3차 성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러시아 박사들하고 소주 한잔 보드카 한잔 하면서 들은 얘기 양념 쳤잖아요. 누리호에 다 그런 거로 나라호 때 러시아 박사들 와가지고 저 보드카 한잔 하면서 투다리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한 거 다 그거 발라놨으면서 뭐 독자 개발이다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드디어 해냈다 그거에 의미 부여하면 되는 거지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가 이 누리호를 쏘기 전에 나로호를 처음 쏜 거 물론 쏘기 전에 꽤 오랜 기간을 준비를 했겠지만 누리호를 막상 처음 1차 뻥나긴 했지만 쏜 게 2009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009년으로부터 지금 2023년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한 14년 걸렸네요. 그죠? 14년 만에 뭔가 우리나라가 뭐 독자 기술이란 얘기를 붙여가면서 쏴갈긴 거를 성공했다. 이거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사실은.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대박 사건인데 러시아가 옛날에 이제 나로 개발할 때 러시아 기술자들 박사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걸 다 마쳤어. 러시아 기술자들하고 기술 협력을 마치고 이제 러시아 그 박사들도 그들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에 지금 써있는 이 글자가 러시아어로 모형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모형. 지상검증용 발사체라는 게 있어요. 발사를 하기 전에 지상에서 발사를 굳이 안 해도 지상 자체에서 이 발사체가 잘 나갈지 안 나갈지를 실험하기 위한 지상에서 검증하기 위한 발사체라는 게 있어. 얘가 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러시아 애들이 지그들이 러시아에서 만들었던 걸 한국으로 갖고 왔었어요. 실험해 보려고. 근데 나라고 실험이 끝났잖아. 그럼 이제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러시아 애들이 이제 가져가려고 싣고 있었대 짐을 저 화물칸에. 근데 실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야 이거 계약서에 다시 도로 가져가는 건 없었잖아. 왜 가져가? 두고 가야지. 계약서에 없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기술진들이 그래? 그래 알았어 두고 갈게 하고서 두고 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단순한 모형인 줄 알았는데 내부를 뜯어보니까 레알 찐 러시아의 앙가라 엔진이었던 겁니다. 로켓이나 미사일의 1단 엔진으로 쓰는 발사체로 이게 그대로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역설계 역으로 뜯으면서 다시 조립하는 거 역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계도면은 이제 거의 다 뺏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번에 나로호를 발사한 다음에 옛날 과거 항우연 우주항공연구원의 원장하셨던 조강래 원장께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누리호를 쏜 거를 성공하고 나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사실 앙가라 엔진이 사실은 러시아가 좀 두고 가가지고 역설계 해가지고 잘 헤쳐 먹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요 누리호 이번에 우리나라 독자 개발한다고 지금 얘기 막 뻥뻥 치는데요. 요거 1단 엔진 독자 개발하는 것도 4년을 썼는데도 기본 설계조차도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러시아가 두고 가. 저 앙가라 엔진. 땡큐! 캐시보졌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또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저 러시아가 두고 간 앙가라 엔진 덕분에 이번 누리호 연구에 어마무시한 도움이 되었다. 물론 현재 러우 전쟁으로 참 욕을 많이 먹고 비판받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좀 도움이 또 된 것도 있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나라죠. 그죠? 원래요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미사일, 추진체, 위성 발사체 이런 발사체 기술력 자체가 별로 차이가 없었대요. 서로. 왜냐하면 또 일본은 저런 발사체 기술력을 함부로 개발하기가 또 부담스러웠던 게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미사일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한국 가만히 안 있고 북한도 가만히 안 있고 중국도 가만히 안 있고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막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패전 이후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무슨 바로 지들이 전범하고서 뭐 다 잡혀 들어가서 도조이 떼끼 막 뒤통수 때려맞고 막 그랬잖아. 그 전범 재판 가서 극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몇 년 지났다고 무슨 미사일 추진체야. 미사일 추진체는. 그래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막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1989년부터 이제 좀 시간 지났다. 간 좀 보고 이제 좀 한국도 민주화 돼가지고 이제 노태우 정권 들어서고 좀 사부작 조금 좀 이제 관계 개선도 좀 해가면서 이제 조금 좀 눈치 좀 들 보면서 이제 좀 해볼 때 되지 않았나 쿨타임 돌지 않았나 해가지고 이제 1989년부터 1조 N입니다. 저거 1조 원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죠. 미사일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서운한데요. 미국이 도와줘요. 이거 참 서운한데요. 우리나라는 안 도와주려고 하죠 잘. 근데 일본은 미국이 또 도와줍니다 이거를. 참 마음이 아파요. 조금 섭섭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죠. 미국의 외교 당국자 그리고 국제정치학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얘네는 아무리 미사일 기술력이 발전하고 그래도 미국하고 각을 서고 틀어질 일이 거의 없어. 근데 얘네는 달라. 얘네는
얘네는 뭐 볼 것도 아니고 얘네는 애매하다. 얘네는 얼마든지 또 동북아에서 핵 만든다고 설치면서 막 그럴지 모른다. 그래서 얘네는 함부로 국방력이 너무 과대하게 발전하면은 핵 만든다고 설치고 박정희 정부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좀 있어요. 좀 그래가지고 좀 안 도와주려고 했던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989년도에 1조 엔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진짜 100조 가까운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물가가 또 올랐잖아요. 89년도에 1조 엔을 그냥 10 곱하면 되잖아요. 지금 일본 엔이랑 우리나라 원이. 그런 느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저게. 어마무시한 돈을 꼬라박은 거죠. 그리고 헛돈 쓸 거 아니잖아. 미국이 또 도와준다는데. 나였으면 미국이 도와준다 그러면 빚내가지고라도 하겠다. 와, 이런 기회가, 야, 이때 개발할 때 미국이 도와준다고 할 때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꼬라박아야 돼. 이런 기회가 없다. 미국이 도와준다는데. 나라도 그렇겠다. 나라도 솔직히 뭐 지금도 아시겠지만 말로는 주한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동등하게 미국의 안보 전략상 둘 다 중요하고, 한미동맹과 주일동맹 모두 미국의 입장에서 둘 다 소중하다, 뭐 이렇게 미국이 말은 하는데요. 전반적인 미국의 안보 전략상으로 보면은 일본이 조금 더는 아니고 훨씬 더 훨씬 더 좀 의미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한국도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아직도 추가 일본 쪽으로 기울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동북아에서 일본의 국방력이 증강이 되고 평화헌법도 개정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이런 국가가 돼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미 옛날부터 그 미국이 원하던 바거든요. 그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해하고 고려해가지고 이제 미사일 기술을 도와준 거죠, 개발을. 특히나 2000년대부터 더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이제 러시아 기술자 데려와가지고 이제 깨작깨작 할 때예요. 우리나라 이제 러시아 애들 막 데려와가지고 막 환장해서 막 앙가라인지 막 뜯어가지고 역사회계 하고 막 그럴 때야, 우리나라. 근데 얘네는 미국이 막 도와주는 거야, 2000년대에.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부터 특히나 일본을 미국이 더 밀어줬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논문이라던가 외교문서 같은 거를 뜯어보면은 이미 미국은 2000년대 초반, 2001, 2002, 2003년 요 정도 있죠. 요때부터 이미 미국은 내부 보고서에서 중국은 향후에 아시아의 안정을 깰 위험이 있는 국가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미 일본을 키워야 되고 일본의 미사일 기술력이 증강이 돼야 되고 이런 거를 이미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설치기 전에 지금 보면은 뭐야,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지금 칠한 곳들이요, 다 미국의 우방이라고 얘기하거나 미국과 함께 군사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미국과 함께 군사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국가들입니다. 여기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베트남이죠. 인도, 대만,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빼고 봤을 때 제외하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걸 왜 만든 거예요, 지금? 중국이란 국가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함부로 기어나오지 못하게끔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미국이 초이스를 한 국가들인 겁니다. 지금 딱 중국이 남중국해로 나와서 설치고 다니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지금. 남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중국해에서는 대만과 일본으로 막아야 됩니다. 바다를 못 나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국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남중국해 쪽은 사실 한국보다도 일본과 대만이 좀 더 중요하죠.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미사일 기술력을 89년도부터 계속해서 도와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미 그거 대박인데요. 일본은 이미 98년도에 간다요가 8살 때야. 1998년도에 화성 탐사선을 보내요. 그리고 2007년에는 달 탐사 위성도 달 탐사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빨랐죠. 많이 빨랐지 사실은. 물론 뭐 전부 다 매끄럽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됐던 건 아닙니다. 일단은 올렸다 이 말이야. 올렸다. 얘네가 위성으로서 아니면 탐사선으로서의 기능을 매끄럽게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얘네를 어찌됐든 우주로 쐈다 이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핵심 본질에서 흔들리면 안 돼. 얘네가 올라갔는데 이 됐어도 얘네를 쐈는데 얘네가 뻐거라 들었어도 일단은 얘네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미사일 기술력으로 따지면은 이게 본질이에요. 그거 지금 핵심 잃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누리호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로켓을 쏴갈길 때는 멀리까지 추진체가 힘을 딱 발사체가 받아가지고 추진을 쫙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탑재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사일 발사 추진체 안에는 지금 연료도 들어가 있고 좀 불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무게를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이 맨날 얘 지금 설치잖아, 정은이가. 뭐 이제 요런 거 막 뭐 화성 몇 호 막 쏴갈긴다면서 큰 로켓 막 쏴갈기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요 앞에 핵탄
핵탄두를 달잖아요. 일반적으로 요 핵탄두 크기가 무게가 110kg에서 600kg입니다. 근데요, 이 110kg 대는 미국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작고 가볍게 경량화, 소형화 이런 거를 미국이 잘했기 때문에 지금 핵탄두가 110kg 대까지 있는 거지. 미국은 이걸 무게를 줄여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 보면은 500에서 600kg예요. 5, 600 별거 아닌 것 같죠? 1톤도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위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위로 올리는 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600kg 차에다가 싣고서 그냥 현대 포터도 그냥 달리겠다 그거는. 근데 위로 올리는 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누리호에 성공을 했냐 안 했냐만 보면 안 되고 누리호에 탑재 가능한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뉴스를 볼 때 누리호에 성공했다만 보지 마시고 성공을 해서 그래서 몇 킬로까지 실을 수 있는데까지 봐야 돼요. 현무 7, 8톤 탄두라던데 그래 그 7, 8톤 탄두를 몇 킬로 달리는데 지금 ICBM 얘기하잖아. 작기 ICBM 7, 8톤을 박아도 그게 어디까지 날아가냐는 거야. 탄두 무게만 따질 게 아니라 뭔 말인지 되시죠? 몇 킬로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또 그것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톤수만 따지면 안 되죠. 거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거리를 봐야 돼. 사거리를. 누리호에 무게를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얼마만큼 날아갈 수 있느냐 항속거리 같은 것도 봐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조금 가야 할 길이 좀 더 멀리 남았다. 그리고 한국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리 남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이미 다 된 줄 알아요. 또 그런 매너리즘이 국가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다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거를 쏘려면요 일단은 좀 많이 쏘려면은 정은이가 그 자랑하는 거 있죠. 정은이 막 이런 거 차에 실어가지고 옮기잖아. 요런 것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요런 거를 좀 잘 봐야 돼요. 얘네가 1000개, 10,000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싸갈길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몇 개 없으면은 소용없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금은 보화를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할 건데 쏠 수 있는 기지라던가 추진체를 발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야죠. 그것도 아직은 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자, 지금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 나로호 발사, 게다가 북한의 천리마 1호 발사, 게다가 정은이가 그렇게 자랑하는 화성 17호 발사 등등등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ICBM이라고 한다. 사거리가 5,500km 이상을 날면은 이제 저 ICBM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북한도 지금 사거리가 10,000km가 넘는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ICBM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장에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리를 날아다니는 이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옛날에 미국이랑 러시아랑 소련이죠. 옛날에 이런 걸 가지고 죽어라 경쟁을 했던 겁니다. 뒤져라 경쟁을 했어요. 뒤져라 진짜. 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쏴갈긴 나라가 어디예요? 소련입니다. 스푸트니크 1이에요. 인생 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왕가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성매주칸 마티아스 리 정우립 인문학 연대기 토마스 킹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